안녕하세요. 인삼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혹시 조선시대 가장 오래 장수하신 왕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영조대왕이십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 첫 번째는요, 적게 드시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삼입니다. 1년에요 20근 이상의 인삼을 드셨대요. 20근이면 수북하네요. 세계적으로도 우리 인삼은요, 이 건강식품계의 아주 명품으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 인삼, 우리의 인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농경 분야 최초의 전통지식 지정 종목이 된 건데요. 인삼 재배 기술과 가공 과정, 그리고 이후 음식으로 섭취하는 문화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래 인삼은요, 자연에서 채취한 산삼이었죠. 산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요. 신이 내린 약초,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산삼은요, 우리 땅하고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아서인지 그 품질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인기 너무 폭발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씨가 많을 정도로 정말 남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인삼 재배의 필요성을 촉진시켰고요. 그 재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재배 기술과 관련된 문헌은요, 18세기 후반이 돼서야 나오는데, 인삼 진짜 좋아했던 일본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미 조선이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배 기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랬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삼은 콩이 아니에요. 그냥 씨 뿌리면 알아서 그냥 휘익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년생 식물이라서요, 정말 오랜 기간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립된 이 인삼 재배법은요, 그래서 한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기술 유산이 되는 거죠. 재배법의 발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공 기술도 발달해요. 그러니까 우선 밭에서 막 수확한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수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수분함이 높겠죠. 장기간 보존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동기간이 굉장히 긴 국제무역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장기 보관하기 위해 가공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거기서 탄생한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홍삼입니다. 네, TV 틀면 여기저기 홈쇼핑에서도 여기서 홍삼, 저기서 홍삼, 계속 홍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술법이 놀랍게도요, 중국 사람 서금이 고려에 왔다가 고려 생활상을 기록한 고려 도령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고려 쑥삼 모양이 평평한 것은 찐삼의 뿌리를 쪼개서 만들기 때문이다. 호호. 사실 이 방법은요, 현재 홍삼 가공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이야, 이 오늘날 홍삼의 전신 형태인 이 인삼 가공법이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역사가 깊네. 놀라울 뿐입니다. 그 정교한 재배와 가공 기술법으로 탄생한 인삼. 그 인삼은요, 당시 조선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무게나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높다? 이거 지금 반도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효자 수출 품목이었죠. 가격은요, 호랑이 가죽에 4분의 1 수준. 우와, 여전히 비싸네요.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삼보다요, 품질이 좋아가지고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19세기 가격 보면요, 한국 쌈은 미국 쌈의 5배, 일본 쌈의 4배, 청나라 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비교 불가의 압도적 우위. 워낙 고가라서 인삼을 금과 맞바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예 일본은요, 이 고려 인삼을 구매하려고 전용 화폐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인삼 대왕고은이라는 겁니다. 은덩어리예요. 17세기 후반에는요, 이 인삼 대왕고은 120개가 있어야 조선 인삼 한 근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고려 인삼이 인기 폭발이니까 이 은이 계속 조선으로 유출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휘청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이 인기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일제강점기,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도 인삼만큼은 조선이라는 국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조선인삼, 고려인삼. 왜?
신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인삼 시장에서요, 고려 인삼은요 반드시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어야 판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이 파는 인삼이라야 세계 최고. 이 고려 인삼을 이게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못 믿으시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황성신문 1902년 10월 23일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투를 틀지 않는 사람은 삼을 거래할 수 없다 하더라. 네. 외국인들한테 한복과 상투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삼 덕분이었죠. 한류! 그것은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이 조선의 반도체 인삼이 세계 각지에서 막 선풍적 인기를 끄니까 인삼 상인들은요, 이 고려 인삼을 원하는 곳 어디라도 들어가죠. 이 1898년부터 1902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인삼 상인, 유학생, 기타 요 세 부류를 배치를 해볼 텐데, 자, 89명,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있는 이 89명이 들어가는 이 칸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유학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인삼 상인이에요. 뭐야, 외국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럼 인삼 상인이었다고? 네. 와, 대단하죠? 이렇게 해외로 나간 인삼 상인들은요, 각지의 소식을 알려오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에 들어간 이 박영순 인삼 상인은요, 에네켄, 아마 영화 애니갱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에네켄 농장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이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메신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총대 없는 상인 독립군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삼으로 만든 이 홍삼은요, 부피가 작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비싸. 그리고 현금화가 용이해. 게다가 인삼 상인들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장사를 하니까 신분 위장에도 딱이에요. 독립운동가가 인삼 행상으로 변신한 이유입니다. 아니, 인삼 행상이 독립운동가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일본신문에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인 수백 명은 고려 인삼 등의 행상 상인으로 변장하여 배일 기세를 선동한다. 그러다 이들은 중국어의 유창에 체포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관련 사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파견한 김규식의 여비, 이거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인삼 판매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 안창호가 세계 각지를 다니며 외교 활동할 때 그 비용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삼 판매 수익금에서도 나옵니다. 아예 백범 김구는요, 김시민이 세운 이 김농공사에 인삼을 취급할 것을 권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금원과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이 독립운동가 김산, 그가 홍콩으로 쫓겨왔을 때 그를 숨겨주고 병원비 지불한 사람 역시 홍콩의 인삼장수 박 씨였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이 이렇게 인삼 판매를 통해서 충당되곤 했다는 사실. 와우! 대한민국 만세! 인삼 만세! 인삼은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이 정말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머릿속에 건강과 장수약재라는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 속에도 당연히 인삼을 먹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이거는 꼭 나오는 단골 스토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어렸을 때 인삼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결국 인삼은 이 건강과 장수라는 사회문화적 상징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이런 인삼이요, 먹는 약재와 이 건강식품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삼으로 피부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다, 진짜. 제가 예전에 홍삼 스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딱 그 스파 한번 딱 하고 나오니까 뭔가 몸이 좀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 좋았습니다. 하여튼 인삼의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홍삼 등을 활용한 이 차별화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도 등장하면서 이런 인삼의 대중화가 아주 여기저기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출량은요, 매년 역대 최고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인삼은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프랑스의 와인, 덴마크의 치즈처럼 한국 김치에 이어 또 다른 K푸드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수천 년을 흘러갔지만 인삼의 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장수푸드 여러분 주변에 또 있을까요? 아마 진즉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그 인삼이 나라 지키고 되찾는데 그 역할을 단단히 했다는 사실, 이거 들으시니까 어때요? 저는 인삼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선조들이 피땀 흘려 물려준 귀한 문화유산, 우리 역시 잘 보존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요, 바로 우리의 이런 다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삼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인삼은 좋은 것이야.